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청소라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민경우 공김 아르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고민, 불안, 걱정 같은 마이너스 감정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마음 청소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을 가뿐하게 만드는 마음 청소, 나쁜 감정을 버리는 감정 청소, 대화를 기분 좋게 바꾸는 대화 청소, 꺼림직함을 개선하는 관계 청소, 켜켜이 쌓인 걱정을 털어내는 스트레스 청소, 무한 긍정으로 가는 좌절 청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상 청소, 나에게 몰입하고 나를 찾는 자아 청소, 진정한 마음 청소는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삶. 이렇게 총 9장에 걸쳐 88가지의 좋은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되고 싶은 나에 다가가야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행복해도 된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어도 지금 고민을 안고 있더라도 사람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도 내일 일도 고민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괜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제 이런 생각은 그만두자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행복한 내가 되자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되고 싶은 자신이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의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청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시 리셋함으로써 내일부터 하루하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효과를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즐거움도 매력적입니다.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강인함이 필요해. 또 상냥한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어쨌든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고 있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성장시켜 행복한 내가 되기로 진심으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누구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대답은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어집니다. 우선 마음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도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감정을 줄이고 마음속에 플러스 감정을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감정을 청소해야겠다고 의식하면 어느새 마음속은 늘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금씩 효과를 실감할 수 있으면 자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생기면 이번에는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늘 하던 것을 계속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일부터 조깅을 시작하자라고 결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시작할 수 없어서 결국 전과 똑같은 날들을 보내는 식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늘 같은 일을 하는 게 더 편안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도 21일 동안만 힘을 내서 계속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1일간을 넘기는데 효과적인 것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노력하는 나라면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를 응원하면 됩니다.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 힘을 낼 테니까 응원해줘 라고 말하고 게을러지려고 할 때 격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청소해 행복하게 살자고 결정하면 일단 21일간은 계속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감정을 버리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버리고 싶은 감정을 종이에 적는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불만에서 큰 고민까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좀처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싫다. 길렀던 개가 반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슬프다. 내 일이 끝나가고 있는데 동료의 일을 도와야 하는 게 싫다. 거리에서 비상식적인 사람을 보면 왜 저런 일을 하지 하고 화를 내고 싶다. 하나씩 쓰다 보면 마이너스 감정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구나 하고 놀랄 것입니다. 다 썼으면 이번에는 그 말 위에 빨간 줄을 긋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감정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해보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투덜거림이나 불평, 불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썼으면 종이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입니다. 태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종이를 태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쓰레기처럼 마이너스 감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칙에는 반대도 존재합니다. 즉,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마음속이 어지러워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험담하는 사람 중에는 험담을 하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험담은 마이너스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증거로 험담만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주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대화 태도도 부정적인 말에 포함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불가능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용할 때 부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일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늘 그런데 아니야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화를 어두운 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스스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먼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접할 때 그 사람은 나보다 혜택을 받았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녀가 늘 잘 나간다 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플러스로 유지할 수 없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자, 잘 나가는 사람을 참고로 하자라고 좋게 생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에게 질투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불공평하다와 같이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행복을 질투해도 마음속에 마이너스의 감정을 늘리는 것뿐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신은 자신이라고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만큼 제어하기 까다로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효과적인 것은 이것은 내 도량을 넓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과 도량 차이가 큰 사람을 진심으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저런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또 어린애가 뭐라고 하는구나 정도의 마음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화내지 않는다라고 정하면 됩니다. 또 분노는 처음 몇 초만 참으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느끼는 순간에 천천히 1, 2, 3 하고 몇 초를 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인간관계의 충돌과 마음속의 마이너스 감정을 늘림으로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잘 안 될 때가 많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한 일이 거꾸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고민을 안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불안감이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끝은 좋을 거야 라고 해피엔드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동화라고 하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유명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불행하고 말썽이나 사고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백설공주 역시 새어머니가 아름다운 미모를 질투해 살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왕자님이 있는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처럼 부침이 많은 인생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에도 응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직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 때는 틀림없이 결국에는 내게 잘 맞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이직에 성공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마지막에는 잘 될 것이다 라는 플러스 사고가 입력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성공을 떠올리는 것을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미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나 말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가능한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집안, 방안을 편안한 안식처로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마음속에 자연과 함께 플러스 감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기분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기저기 많은 물건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찾을 수 없다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물건이 잔뜩 있어도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 물건이 적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양과는 관계없이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방을 만드는 것과 통풍이 잘 되는 방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자연의 바람도 플러스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가구나 커튼의 색깔도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방뿐만이 아니라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에서도 사람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확대될 것 같은 기분 좋은 거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리에 살면 인생이 호전됩니다. 일상에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데는 마이너스 감정을 몰아내고 플러스 감정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것이 마음이 설레는 일을 일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시도해보는 스포츠, 처음 가보는 여행, 처음 읽는 잡지 등도 설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아주 작은 첫 경험만으로도 신선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푹 빠진 것은 처음이야 라고 생각되는 취미나 이런 사람을 알게 되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더 이상적입니다. 요즘 왠지 구석에 몰린 느낌이 든다,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해 마음에 먼지가 쌓인 게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선한 경험을 함으로써 마음에 플러스의 바람을 불러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마음 청소를 통해 긍정적이고 멋진 나로 새로 태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